안녕하세요. 마산 CAD 디자인학원의 정쌤입니다. 이번에 인벤터 첫 시간으로서 인벤터 프로그램의 소개, 3D 모델링의 종류, 인벤터 기본 인터페이스 소개, 인벤터 스케치, 인벤터 구속 기본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3D 모델링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먼저 와이어프레임 모델링이 있고, 그 다음에 서피스 모델링, 솔리드 모델링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와이어프레임 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와이어가 철사죠, 그죠? 그래서 어떤 뼈대로만 이루어진 모델링을 말하는 거고, 서피스 모델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와이어프레임으로 된 모델 형태를 우리가 면을 입혀서, 즉 내부는 비어 있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하고, 솔리드 모델링 같은 경우는 솔리드가 뭐죠? 우리 고체잖아, 고체, 그죠? 그래서 내부가 꽉 채워져 있고 어떤 물성치를 구할 수 있는, 그래서 기계에 적합한 모델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 모델링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솔리드 모델링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인벤터 기본 인터페이스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인벤터 프로그램을 설치하시고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뜨는데, 여기 보면은 템플릿이라고 되어 있죠. 이 템플릿이라는 거는 어떤 기본 틀들, 작업을 하기 위한 기본 틀들을 미리 정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잉글리시 메트릭 있죠. 영문법, 미터법 되어 있는데 어떤 걸로 들어가든 관계는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다시피 잉글리시를 클릭하니까 이 부분 단위가 인치로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KS 규격에 의해서 제도할 때 밀리미터 단위를 씁니다. 그래서 메트릭 기법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단위가 밀리미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구성을 보시면은 부품이 되어 있고요. 2D 및 3D 객체 작성. 그 다음 밑에 보면 조립품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도면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인벤터나 우리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개별 부품을 만들어서 이 개별 부품들을 조립을 하게 돼요. 그럼 조립을 하고 나서 뭐냐면 그걸 도면화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뭐냐면 부품이죠. 그래서 스탠다드 밀리미터 IPT, 단위는 밀리미터고 인벤터 파트 디자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선택해서 작성하시면은, 자,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그런데 상단에 우리가 이걸 리본 메뉴라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면은 돌출, 회전, 수입, 뭔가 좀 이상하죠? 다 입체잖아, 그죠? 우리가 인벤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3차원을 위한 모델링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3차원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2차원 밑그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2D 스케치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돼요. 자,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건 2D죠. 자, 클릭을 해 보시면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뭔가 쫙 나타났죠, 그죠? 이걸 우리가 작업평면이라고 하는데, 좌측 하단에 보면 여기 좌표계가 있어요. 빨간색이 X축, Y축, Z축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작업 평면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XY 평면에 평행한 요면 XY죠. 자, YZ면 여기 YZ가 되고요. X 이렇게 하면은 XZ가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XY 평면을 클릭을 하시면 돼요. 하는데 보통 이 테두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클릭.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상단에 보시면은 우리가 2차원 밑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오게 되겠죠. 스케치로 오게 된 겁니다. 기본적인 인터페이스 보시면은, 자, 여기도 리본 메뉴로 했고,
좌측에 보면 이 검색기라고 그러는데 브라우저라고 그래요. 실수로 이 부분을 X를 누르게 되면 사라지게 되죠.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추후 작업이 힘들어요. 수정하기도 힘들고, 즉 검색기를 통해서 어떤 작업 과정이 나열이 되는데 없잖아, 그죠? 그래서 반드시 꺼내놔야 됩니다. 어디서 찾냐? 상단에 보면은 뷰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 사용자 인터페이스 되어 있죠. 화살표를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뜹니다. 쭉 세 번째 보니까 검색기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돼요. 그럼 나타나죠. 그래서 항상 켜져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뷰 큐브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우측 상단에 보시면 여기 정면 도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요게 이제 뷰 큐브가 되는 거고, 탐색 막대 우리 많이 써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검색기 아까 봤죠? 상태 막대 하단에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검색기 나와 있고, 뷰 큐브 나와 있고, 탐색 막대 나와 있고. 자, 스케치를 클릭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각형을 제가 클릭을 하시고 임의로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어떤 물체를 그렸습니다. 탐색 막대를 잠깐 살펴보시면은 여기 손바닥 있죠, 그죠? 클릭. 자, 이거는 뭐냐면 작업 공간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마우스를 왼쪽 클릭하고 좌우 위아래로 옮겨 보시면 이렇게 작업 공간을 패닝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아이콘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우리 보통 CAD나 이런 프로그램도 마우스 가운데 휠 있죠, 휠을 누르면 됩니다. 그대로 그 상태로 움직이면은 이렇게 똑같은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돋보기 형태죠. 줌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요, 화살표를 클릭해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한 게 줌 올, 줌 창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 영역이 보이죠. 이렇게 특정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해서 그 부분을 확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줌 선택은요, 체크를 하게 되면은 해당 물체를 클릭을 하면은 그 물체를 최대 크기로 표현되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 없는 이상은 줌 전체 하는 게 낫겠죠. 전체를 표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아크 로테이트라는 건데, 자, 이런 창이 떠요. 이렇게 하면 위아래로 돌려볼 수 있고요. 그러면 좌우로 돌려볼 수 있고, 여기는 내 마음대로 돌려볼 수 있고요. 여기는 정면을 축으로 해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즉 3차원 입체가 됐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예요. 2차원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 밑에 있는 직각뷰라는 게 있어요. 클릭을 하고 해당 물체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물체가 돌아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탐색기에 있는 탐색막대에 있는 걸 활용할 수 있는데, 우리 인벤트에서는 또 뭘 쓰냐면은 위에 있는 키보드 위에 있는 펑션 키를 씁니다. 키보드에 F2를 누르면은 패닝이 돼요. 이렇게 F2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클릭을 하면은 패닝이 되죠. 자, 요거는 요거랑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는 마우스 가운데 휠을 누른 상태랑 같은 거는 F2죠. 그 다음에 F3는 줌이에요. F3 키보드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을 찍고 이렇게 밀면 확대, 당기면은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4를 누르면은, 자, 요거랑 같죠, 요거. 뭐죠? 요거. 이렇게, 요거랑 같죠? 즉, F4를 누르면은 요게 나타나요. F4를 누른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동할 수 있죠. F5는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F2, 3, 4, 5 요 키를 활용해서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선택해서 키보드 딜리트 키를 누르면 삭제가 돼요. 자, 선택해서 삭제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줌올 하겠습니다. 자, 상단에 리본 메뉴 있는 작성해 보면 선이 있는데, 제가 선을 그려 보겠습니다. 자, 선을 그릴 때 클릭 그렸습니다. 임의로 그린 거예요. 키보드 ESC 누르고 그 다음 또 다른 선을 그려 볼게요. 선택해서 마우스를 움직여 볼게요. 싹 움직이다 보니까 우측 하단에 뭐가 뜨죠? 자, 이거는 우리가 수평 구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클릭. 자, 키보드 ESC 키. 다른 선을 하나 그려 보겠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확인하셔도 된다 그랬죠? 우리 크기를 입력을 할 때 여기 보면 치수 있죠. 이걸 활용을 하는데 치수 기입할 때는 시작, 끝, 위치, 클릭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치수 클릭하고 물체를 클릭하셔도 돼요.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놓고 예를 들어서 15다 그러면은 길이가 15mm가 되겠죠. 자, 얘는요, 치수 클릭하고 선택해서 마우스로 움직이니까 수평 수직이 되겠죠. 그럼 이 기울어진 길이는 반드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야 돼요. 정렬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실제 길이죠. 클릭해서 15 했습니다. 현 상태를 확인하시면은 얘 같은 경우는 임의의 각도를 갖는 15mm의 크기를 갖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수평이죠. 15mm고 얘는 크기와 조건이 없습니다. 차이점을 비교하면요, 얘 같은 경우는 자, 이쪽이든 이쪽이든 점을 클릭을 해서 움직여 볼게요. 이렇게. 자, 마우스로 움직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크기는 지금 변하지 않고 회전과 이동이 되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냐면은 크기 구속 조건만 걸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자, 움직여 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수평을 유지한 상태로 움직이죠. 얘는 크기와 수평 구속 조건이 걸려 있다는 뜻이에요. 얘는 짧아지고 길어지고 마우스로도 마음대로 움직이죠. 어떠한 구속 조건도 없다는 뜻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 구속 조건을 없앨 경우에 선택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면은 이렇게 구속 조건 표시가 됩니다. 화면에.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상단에 보면은 요거 있어요. 이게 구속 조건 표시예요. 클릭해서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 선은 수평이 있다는 뜻이에요. 요걸 클릭해서 삭제를, 키보드 딜리트고 삭제를 해버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수평 구속 조건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를 생성을 할 때는 크기 구속 조건과 이러한 형상 위치 구속 조건을 같이 동시에 주는 게 좋습니다. 전체 선택을 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줌5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삼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한 변이 20인 정삼각형. 클릭, 자, 수평을 줬습니다. 클릭, 임의로 나머지는 했어요. 마찬가지로 제가 임의로 그렸습니다. 똑같은 걸로 만들어 볼게요. 치수 기입해서 20, 선택 오른쪽 정렬해서 20, 얘도 오른쪽 정렬해서 20. 자, 이게 정삼각형이죠. 자,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이에요. 정삼각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 20, 각도를 줄게요. 선택해서 60도, 선택해서 오른쪽 정렬해서 20. 자, 이 두 가지가 똑같은 정삼각형이에요. 아무거나 클릭을 해서 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동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런데 제가 요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삼각형은 맞는데 지금 이쪽 치수 구속 조건이 사라졌죠. 그럼 이 점으로 옮겨 볼게요. 자, 어떻게 했어요? 변할 수가 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얘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동일 조건이죠.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속 조건을 주어지고 삭제를 해서 그 상태면은 크기가 유지가 되지만은 구속 조건이 삭제가 됐기 때문에 변형이 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선택해서 삭제했습니다. 각도를 줄게요. 60도 정삼각형 조건이죠. 자, 현 상태 정삼각형은 맞는데 위치 이동을 해보니까 위치 이동이 되죠. 완전 구속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 원점으로부터 주는 원점 구속이에요. 선택해서 클릭 요 점까지 예를 들어서 10이다. 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 값도 10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바뀌어 버렸죠. 지금 상태는 마우스를 움직여도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왜? 완전 구속이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선택해서 삭제, 선택해서 삭제. 자, 요 같은 경우는 원점 구속이 안 된 정삼각형만 우리가 형상을 유지하는 구속이 이루어져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체가 원하는 도형이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변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뭐야? 치수 구속 조건과 그런 위치 형상 구속 조건이 같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선택해서 삭제를 했습니다. 키보드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자, 줌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상단에 있는 선을 한번 살펴봤고요. 클릭을 해보면은 뭐 스플라인, 보관 스플라인, 곡선을 그리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은 찍고 떼고 위치를 찍고 해도 어떻게 될까요? 선이 그 점을 지나지 않죠? 이렇게. 자, 임의의 곡선을 만들 수 있고요. 마우스 오른쪽 작성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있는 거는 보관 스플라인 같은 경우는 찍고 하면 이 선을 지나가요. 점을. 자, 이런 마우스 오른쪽 작성 곡선이 되겠죠. 우리가 임의의 자유 곡선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도 있어요. 이 브릿지 곡선 같은 경우는 자, 한번 볼까요? 오른쪽 작성, 오른쪽 작성. 자, 이때 우리가 해보시면 브릿지가 연결되는 거죠. 얘하고 찍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해서 삭제를 시키겠습니다. 자, 선 넣고요. 제일 많이 쓰겠죠? 원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기본적인 원이죠. 클릭. 그 다음에 마우스를 움직여서 수치 값을 줘도 되고요. 또는 클릭한 다음에 치수로 써줍니다. 그런데 선택을 해보면 알겠지만 기본값은 지름이에요. 클릭하면 10이다 그러면 돼요. 지름이 10인 게 되고, 원 클릭해서 나는 반지름 값으로 주고 싶다 하면은 선택해서 반지름 값 줄 때는 선택,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합니다. 치수 이용해서 반지름 하시면은 이렇게 반지름 값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원접선은 말 그대로 어떤 선이 이렇게 세 선분이 있게 되면은 1, 2, 3 이렇게 하면 뭐야? 세 선에 접하는 우리가 원이 생성이 되겠죠. 타원은요, 어떤 장축과 단축이 존재하는 게 타원이 되겠죠. 사각형으로 우리가 그리게 되고요. 이 사각형이 15다. 얘도 15다. 이렇게 되면 정삼각형이 되겠죠. 눌러보시면 다양한 방법이 있죠. 어떤 특정 기울어진 데서 거기에 수직으로 올라가는 사각형, 중심에서 좌우로 커지는 사각형, 물론 다 치수 기입을 통해서 조건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모양도 있죠. 이렇게 현재 모양처럼 그대로 표현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폴리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다각형을 얘기합니다. 우리 간혹 활용 되겠죠. 근데 이 정다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뭐가 있어야 되냐? 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어떤 원이 반지름 얼마인 원이 있을 때 폴리곤을 하게 되면은 내접, 외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접, 외접이기 때문에 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접은 내가 원하는 변의 수를 주면 되고 중심을 찍고 마우스를 움직여 볼까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구속 조건이 다 표시가 돼서 그래요. 즉 반지름 얼마에 내접하는 정오각형 이렇게 돼버리면 선택해서 똑같은 위치를 찍어도 어떻게 될까요? 원 바깥에 있죠. 그래서 외접 다각형이 되는 외접 오각형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변수를 지정을 해서 특정 원의 내접, 외접 다각형을 생성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만약에 8이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팔각형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내접 팔각형이 되겠죠. 전부 선택해서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호 있죠. 호도 다양하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물체가 있을 때 호를 해주면은 시작 반시계 방향으로요. 끝, 그 다음에 위치를 잡아주고 이 호에 대한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32다 하면은 반지름 32 호가 생성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 어떤 특정 중심에서 시작, 중심, 시작, 그 다음에 일정 각도를 갖는 호를 생성할 수 있고, 선택해서 삭제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못깎기, 못따기가 되어 있는데 귀퉁이 처리하는 거예요. 라운딩. 그래서 못깎기라는 거는 특정 부분 두 선이 만나는 직각이든 두 선이 일정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 클릭을 해 보시면은 반지름 값을 줄 수 있어요. 수치를 임의로 줬습니다. 5를 줬어요. 두 선을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반지름 5 처리로 반지름 5로서 라운딩 처리가 되겠죠.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수치를 더블 클릭해서 3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둥글게 처리하는 게 우리가 못깎기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못따기라고 되어 있어요. 못따기는 우리 캐드처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3mm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찍고 나중 찍으면 3mm, 3mm 이렇게 잘리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하나는 3mm, 하나는 1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먼저 찍은 게 3, 그 다음에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3, 1. 그 다음에 있는 건 각도. 거리가 주어지고 15도다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먼저 찍는 쪽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15도 각도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보통 첫 번째 거를 많이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는 거를 직선적으로 처리하는 걸 못따기라고 합니다. 텍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 문자를 기입하는데 클릭을 해보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화면에 빈 화면에 클릭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창이 뜨죠. 그래서 원하는 수치를 주고 블럭을 지정해요. 항상 이렇게 수정할 때는 특정 부분만 하면은 그 부분만 크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그죠? 또는 클릭을 하시고 찍고 드래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입력을 하시고 글자를 입력하고 블럭을 지정해서 서체 바꿀 수 있고요. 크기 바꿀 수 있고 볼드체 두꺼워지고 이탈릭 기울어지고
밑줄 볼 수 있고 이런 효과들, 또 색깔도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냥 기본적인 걸로 할게요. 이 상태에서 글자 크기만 5 하겠습니다. 물론 정렬도 할 수 있어요. 확인하시면은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홀을 하나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있을 때 하나 더 있는데 형상 텍스트라고 되어 있어요. 자, 홀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문자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형상 방향이고요. 이렇게 하면 반대로 바꿀 수 있고, 이 방향이고 이쪽이냐 이쪽이냐 위치를 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해서 글자 크기 주고 나머지 조건 그대로 OK 해주시면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홀을 따라서 글자를 형성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오늘 첫 시간으로 인벤터 기본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모델링 종류, 그 다음에 기본적인 인벤터 스케치, 스케치에서 원, 호, 사각형, 못따기, 글자, 문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